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내란 사태로 불거진 탄핵 의결과 대통령 직무정지로 덩달아 멈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과학을 선도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기관장 선임 절차인데요. 과학은 정치가 아닌데도 언제까지 권력 눈치를 보면서 비정상적인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건지 과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제5대 김희환 총장의 4년 임기가 끝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그러나 후임 총장 선임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김 총장이 10개월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기를 채운 총장의 재임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한의학연구원도 각각 지난 3, 4월부터 마찬가지 파행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지질자원연구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각 출연연에서는 이런 사태의 원인으로 그동안 대통령실 의중에 끌려다닌 불합리한 선임 구조를 꼽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등이 선임을 맡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른바 윗선의 오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12.3 내란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현 상황은 선임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들 거라는 게 현장의 시각입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서 이른바 신호를 주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또 다른 인사는 헌재 심판과 조기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내년 여름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계자는 기관장은 차관급 인사로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이 필요한데 현 시국에서는 쉽지 않다고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현 시국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동안 대통령실이 기관장 인사에 개입해왔다는 반증이 되는 거라며 과학당국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금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졌던 밀실 인사의 오명을 씻을 기회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다 밀실에서 이제 막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래서 조금 문제가 아닌가, 과학기술계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를 또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학이 사실상 정치에 예속된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관장 선임을 둘러싼 과학계의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탄핵 정국에서 당정 현안에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단독 처리된 농업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 탄핵을 무기로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겁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는 조기 대선 전망 속에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산 태안민주화 유공자회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내란 방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유공자회는 성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자신의 소속 정당과 같은 당 출신 대통령만을 지키기 위해 국가 이익 우선 의무를 위반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성 의원 측은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공식 해외 출장 중이었고 탄핵 2차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다며 고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어난 지 25개월이 된 여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가 체포됐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급히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주택가 골목으로 구급차가 들어섭니다. 건물 앞에선 구급차에서 내린 구급대원들이 급히 이동합니다. 그제 새벽 1시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기가 숨을 안 쉰다고 저희는 그렇게만 접수가 됐어요. 장소 알려주시고 저희가 CPR 같은 거 안내해드리고.
태어난 지 25개월 된 아이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의료진은 아이의 몸에서 멍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튿날 아이의 부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추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부는 아이를 때렸다고 시인했습니다. 아기가 뭐 밥을 잘 안 먹고 뭐 울고 뭐 떼쓸고 뭐 그래서 그랬다. 시간이 뭐고 뭐 이런 건 이제 저희가 뭐 더 추가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부부의 다른 자녀들을 분리 조치하고 이들에 대한 학대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6년 전 겨울 홀로 작업하다 석탄가루에 까맣게 덮인 채 숨진 24살 김용균 씨.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꽃다운 청년의 죽음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지만 우리 산업 현장은 여전히 6년 전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낡은 설비를 교체했더라면, 아니 2인 1조로 근무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 언제까지 이런 비극이 되풀이돼야 할까요? 당진 현대제철소 이야기입니다. 윤소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공장 바깥으로 노란색 배관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철을 녹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지난 12일 이 배관을 홀로 점검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문제가 된 배관 부위는 칼로 베인 듯 위아래로 길게 찢겨져 있었습니다. 숨진 노동자가 패치와 본드로 덧대며 마지막까지 보수 작업을 시도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동료들은 노후된 배관에서 누출된 유독가스가 평범한 50대 가장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말합니다. 14년 그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건설한 이후로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고요. 일산화탄소가 50%가 넘습니다. 일회 흡입 시에도 사망이나 기절, 구토까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지점은 지난달에도 유독가스 농도가 정상치의 20배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가스가 새기 시작한 문제의 배관. 사고 이틀 전에도 숨진 노동자는 패치와 본드 등으로 임시 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문제의 배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으로부터 비용 등의 문제로 내년 상반기에나 교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2인 1조 원칙마저 지켜지기 어려운 인력 구조,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마지막까지 사측에서 제공한 10분짜리 일회용 산소호흡기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또 화수 측에서 대응은 이 마스크를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착용했을지 아니면 먼저 착용했을지는 확인 조사를 거쳐봐야 알 수 있다. 왜 사고가 난지 원인 분석에서 명확히 진행되지 않고. 현대제철은 회사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며 안전제도 보완을 통해 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지난 2010년 이후 현대제철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노동자는 6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측의 명쾌한 답변과 약속이 반복됐지만 또 한 번의 예견대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확정된 점만 봐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열립니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는 박완주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보좌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사건으로 지난 2022년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하나로 뭉친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인구만 555만인 충청권이 협력하면 수도권 못지않은 생활경제권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인데요. 하지만 함께 출범한 광역연합의회가 출발부터 파행을 빚고 궁극적인 행정통합을 놓고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 4개 시도가 충청광역연합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 발을 뗐습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동반 성장을 위해 여러 지자체가 뭉친 특별지자체 형태로 지난 2022년 제도 시행 이후 전국 최초입니다. 인구만 합쳐도 555만, 지역 내 총 생산도 290조 원에 이르는 충청권이 하나로 뭉치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 생활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초대 연합장으로 선출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교통망을 촘촘히 잇고 첨단 산업을 키워 충청권을 국가 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조업의 중심이 충청남북도에 포진되어 있고 국가의 R&D 역량이 대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행정 수도로서 세종시가 나라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은 세종에 사무실을 두고 4개 시도에서 60명이 파견돼 일하게 됩니다. 광역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비롯해 산업, 경제, 문화, 관광과 국제 교류 등 20개 사무를 시도 경계를 넘어 함께 수행하고 광역 BRT 구축과 운영은 정부에서 위임받습니다. 기존 시도를 유지하는 느슨한 연합에서 궁극적으로는 행정 통합까지 보고 있지만 출범식부터 시도지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먼저 행정 통합을 이루고 그 이후에 세종과 그리고 충북이 함께 행정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세종시는 행정 수도로서의 독자적인 입지와 또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같이 세종시는 세종시 나름대로의 발전 전략을 수년째 이어진 KTX 세종역 신설을 둘러싼 논란. 청주공항 명칭에 대전을 넣을 수 없다는 충북의 반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충청권 전체의 발전 그리고 충청권 거점 공항의 발전을 위해서 한 제안이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해가면서 충청권 발전을 위해서. 실제 하루 전 출범한 광역연합의회에서도 의장단 구성을 놓고 원만한 합의에 실패해 의원 줄사퇴 등 파열음을 빚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가 모여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내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의장단 선출 결과에 반발한 연합위원 3명이 사퇴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져 내년 2월 24일로 예정된 두 번째 임시회까지 빈 의석이 채워질지 미지수입니다. 한편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충청광역연합이 성공하려면 개인과 지역의 이익을 넘어선 대승적인 결단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례적인 11월 폭설로 12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천안시 성화읍과 입장면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고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지원됩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서 28일까지 하루 최대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천안 성화읍과 입장면을 중심으로 500곳이 넘는 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침하한 유등교의 임실가설 교량 공사와 관련해 오는 23일부터 한 달 동안 태평교 방향 유등로 일부의 차량 통행을 통제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변동 내거리나 도마 내거리로 우회해야 합니다.
유등교 임시가설 교량 설치 공사는 지난달 20일에 착공해 내년 2월 17일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당진시 우광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안방에 있던 90대 남성이 숨지고 거실에서 자고 있던 60대 아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주택 일부를 태우고 50분 만에 꺼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치매를 앓던 아버지가 안방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